안녕하십니까, 중구 소장입니다. 9월 1일에 보내드리는 주말 특집 시간으로서요, 9월에 있을 주요 이벤트와 증시 일정을 통해서 본 관심을 가질 만한 유망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특히요, 정부의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요, 대기업인 현대차, LG의 주주 가치 재고책 강화 등에 따라서요, 삼성물산의 새로운 정책 발표 가능성 등 이 상승 논리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0.5%, 나스닥도 1.1%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로요, 시장 예상치인 2.6%를 하회하면서 이 안도감의 상승세가 나타났죠. 특히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요, 이 지난 한 주 동안에 0.9% 오름세를 보면서 사상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나스닥은 주말에 1.1%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지난 한 주 동안에 0.9% 약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호실적에도 시장에 높아진 기대감에 이 하락을 보이면서 나스닥이 약세 보였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엔비디아에게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추정치보다도 좋게 나왔고, 또 3분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걸로 본다. 실적 부진으로 아니면 시장 추정치를 하회해서 빠진 거면은 지속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은데, 실적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좋게 전망이 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하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엔비디아 액면 분할한 게 120달러 수준이었죠. 그래서 120달러를 기준으로 액면 분할한 이후 최고점인 140달러, 그리고 최근 하락할 때 저점인 90달러, 그 위인 한 100달러, 12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20%, 그래서 100에서 140달러에 움직이는 그러한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면, 엔비디아로 인해서 주가 하락 압력은 저는 약화될 걸로 본다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인 흐름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새로운 회원제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중장기 투자를 권해드렸는데, 현 장세 흐름에 맞게, 지금 지수가 아까 말한 대로 박스권 장세이기 때문에 이 중장기보다는 단중기, 유망 종목을요, 하루에 2종목씩 여기 나온 대로 회사 개요, 상승 논리, 목표가, 손절가, 전략 등은 이 문자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립니다. 가입 금액은 1개월에 22만원, 3개월에 55만원이니까는 우리 정회원 6개월에 300, 1년에 500.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회원 가입을 망설이신 분들은 요번 기회에 함께 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아래 신한은행 있죠? 140-009-750-1582로 입금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아래 핸드폰 번호 010-2420-6710으로 핸드폰 번호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핸드폰 번호하고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이 월요일 장 전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또 유럽 증시를 볼까요? 프랑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0.7% 상승했고, 영국도 0.6% 상승, 독일도 1.4% 상승세를 보이면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가 경신했죠. 영국도요,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 한 1.1% 미만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근접해서 언제든지 돌파 가능하다. 유로, 미국 증시 안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국내 증시를 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가 1% 하락했고, 코스닥도 0.7% 약세를 보였어요.
이 나스닥 지수가 아까 0.9% 하락했다니까는 이 나스닥 지수와 동조한 그런 흐름인데,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의 하락 역량, 여기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게 확대됐죠. 여기 보면은 지난 한 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2조 원 매도하고, 개인이 6,500억 매수, 기관이 1조 2천억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가 크게 나왔다.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2,700선에 안착을 못하고 하향 이탈됐죠. 그러면서 8월 초순에 크게 빠졌던 부분의 회복력이 상당히 더뎌요. 해외 증시에 비해서. 지금 해외 증시, 아까 뭐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가니까 올라갔을 때고, 나스닥도 지난주에 0.9% 하락했지만은 7월 말까 8월 한 달 동안에는 0.6% 올랐어요. 프랑스, 영국, 독일도 올랐고, 대만, 반도체 지수 역량이 큰 대만도 0.3% 한 달 동안에 올랐고, 일본만 지난 한 달 동안에 1% 약세. 근데 우리는 코스피가 3.4%, 코스닥이 4.4%, 상대적으로 회복력이 상당히 더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난다. 근데 지난 8월 말일날, 금요일날 좀 변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8월 말일이니까는 윈도우 드레싱이 걸렸어요. 그래서 장마감 단일가, 그러니까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 그 단일가에 외국인 매도가 크게 나왔는데도 지수는, 코스피 지수가 12포인트 0.45% 상승이죠. 작년과 올해 이렇게 보면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이 걸리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그러면서 수급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자주 나타나요. 그러면은 요번에도 지금 8월 말 끝났고 9월 달에 또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 동안에 2조 원 매도하면서 좀 절정 가능성, 또 해외 증시, 미국이 또 독일이 이런 사상 최고가에 대해서 또 하락 압력은 약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9월 달 들어서는 조금 좀 상승세가, 그러니까 8월 달 하락한 거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코스피 지수가, 저는 이 9월 달, 특히 이제 9월 초순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것이 코스피 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좀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지난주도 그랬고요.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2640선이죠. 그리고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이 2740선. 그러니까 요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이걸 돌파를 했어야 되는데 이 돌파를 못 해준 부분,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박스권에 갇혔는데 9월 초순까지도 하단은 2640, 상단은 2740선에 좀 갇힐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매매 동향에도 어느 정도 나타났는데요. 아까 코스피 시장의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가 2조 100억인데 대형주에 2조 3천억 매도했어요. 그리고 소형주에도 478억 매도했는데 중형주에만 70억을 매수했죠. 그러니까 중형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중형주에 관심 갖자. 그리고 또 이 매매 동향에서 관심 가지는 게 의약품 쪽에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1조 1000억 매수, 기관도 1000억대 매수, 그렇죠?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성장주, 바이오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운수 장비 쪽에도 외국인들이 466억 매수했고 기관이 783억 매수했네요. 이 운수 장비에 자동차하고 조선업이 들어가죠. 관심 필요하고. 금융 쪽에는 기관이 1조 2천억 매도한 것 중에 2200억을 금융 쪽에 매수해서 가장 매수 금액이 큰 게 금융이다. 금융 관심 필요하고. 전기전자는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매도, 금을양 개인이 1조 4천억 매수. 그죠? 그러면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뭐 하락은 안 해더라도 좀 상승 반전까지는 좀 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중형주에 관심 갖되 의약품 그리고 운수 장비, 그러니까는 자동차, 조선 그리고 금융주 쪽에 좀 9월달 초반에는 우리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거는 이제 9월 달에 증시 주요 일정하고 한번 유망 종목을 보면요. 가장 먼저 이벤트가 있는 것이 9월 6일 날 독일에서 국제 가전 박람회가 열리죠. 유럽 최대 전시회라네요. 미국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거 합쳐서 세계 3대 IT 박람회인데, 여기에 삼성전자, LG 등이 인공지능 가전 생태계 선점을 위해서 AI 홈 솔루션 신제품 공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죠. 그러한 부분에서 9월 6일, 9월 초순이죠. 그러면 인공지능의 좀 소프트웨어 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한 종목군도 한번 종목을 한번 보면요.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그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그러니까 좀 완전히 바닥권이니까 이런 게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독일 국제 가전 박람회 앞두고 좀 단발성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AI용 소프트웨어는 폴라리스 오피스와 한글과 컴퓨터 좀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9월 7일에는 세계 폐암 학회가 열리죠. 어디서? 미국 샌디에고에서. 여기에 참가하는 국내 업체가 유한양행, HLB가 참가한다. 관심 필요하고. 이건 아마 9월 7일이면은 그래서 바이오가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부각될 수 있겠죠. 그리고 9월 12일에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열려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난 6월 달에 유럽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인하했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동결했고 4.5로, 그리고 이번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전망을 지금 높게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하. 그렇죠? 그리고 9월 13일에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가 열리죠. 여기에는 ST팜하고 유닉이 참가할 예정이라서 우리가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바이오주가 9월 달에도 계속적인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상승세는 더 이어진다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유럽 종양학회 9월 13일. 그리고 9월 17일이 추석이 있죠. 그래서 전후로 연휴가 있어요. 근데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이 정부의 자금 책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저기죠, 한전, 그죠? 한전이 많이 요새 채권 등을 발행을 많이 했어요, 죠?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지금 발행이 5조 원, 제가 알기로는 한 5조 원 정도인데 그것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저 한번 볼게요. 이 한전채 발행 작업이 재개된 게 6월서부터인데요. 그게 한 5조 900억치를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한전채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약간 자금난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완화될 가능성,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9월 17일 날 미국 FMC가 열려서 우리 시간으로 9월 19일 새벽에 아마 금리 인하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죠. 그리고 9월 19일 날 일본 은행이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번에 금리 인상, 일본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이죠. 지난번에 인상을 한번 하면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러니까 청산 우려로 주가가 세계적 글로벌 증시가 한번 덜컹거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는 좀 낮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또 9월 중순에 정부의 밸류업 지수 발표가 예정돼 있죠. 이번에 이제 자동차 현대차가 발표가 했어요. 2025년부터 3년 동안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한다고 했고, 또 총 주주 환원율 목표를
35%.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배당 성량에서 25%인데 이걸 35% 정도로 올린다는 얘기죠. 이 총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당기 순이익에서 배당금 총액과 자사주 매입금 등 주주 환원금에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배당 성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젤에는 25%인데 35% 10% 올렸는데 지금 같은 자동차 세계 1위가 도요타죠. 도요타가 주주 환원율이 한 40% 된다라네요. 아마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또 올해 주당 배당금을 한 10,000원 정도를 본다. 요번에 그냥 발표를 했어요, 현대차가. 그리고 LG도 요번에 LG가 LG그룹의 지주사 아닙니까? LG전자의 2,000억 규모, 그리고 LG화학의 3,000억, 그래서 토탈 5,000억 규모의 지분율을 매수한다. LG그룹과 현대차가 발표했다는 얘기죠. 이러한 지금 정부에서 대기업들한테 이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참여를 지금 독려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종목군들, 뭐 지주사 삼성물산 뒤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9월 하순에는 이 중국의 바이오를 규제를 하는 제재하는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 하원 표결이 있죠. 그러니까는 중국의 위탁개발 생산의 미국 사업을 제한하는 법안인데요. 이걸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국내 업체들 반사이익이 기대되는데 지금 미국 내 중국의 위탁개발 생산, 그러니까 CDMO 물량이 연간 1조 4천억 가량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한 상당수가 국내 기업, ST팜, 우리가 한번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도 강조해드린 ST팜 등의 수혜가 된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바이오들 많죠? 이벤트가. 그리고 금리 인하 미국, 유럽 쪽에 있죠? 그러면서 정부의 밸류업 지수 발표.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뭐 바이오도 그 안에 들어가죠, 당연히. 그리고 밸류업 프로그램 쪽에 관심 가져야 되고 월 초반에는 아까 말한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가전 박람회 요 부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밸류업 프로그램에 지금 현대차, LG가 주주 환원책 강화를 발표했어요. 그러면 삼성그룹 쪽에서도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사가 삼성물산이죠. 뭐 건설, 상사, 패션 부분 등을 사업 중에 있는데 이 삼성생명 지분을 19.4% 갖고 있고 삼성전자 지분 5.01%,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3%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하면은 삼성물산 시가총액보다도 더 높죠. 그러니까 저평가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삼성물산이 주가 순자산 비율이 그러니까 PBR이라죠. 0.76배 정도. 그리고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퍼가 10배, 10.4배 정도. 저평가 구간에 있다. 그러면 요번에 정부가 밸류업 지수 하는 게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대기업들한테 참여를 독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삼성그룹에서 삼성물산이 새로운 주주 가치 환원책이 그렇죠?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삼성물산은 작년인가요? 이 3년 주기로 지금 3년치를 발표해요. 그래서 올 초에도 이 주주 환원책 강화 발표가 있는데 자사주 1조 원 규모로 소각을 한다 그랬죠. 올해 전체 지분율 중 9.8%인 우선주 전량을 소각하고 보통주는 26년까지 12.6%를 소각한다. 당연히 주식수가 줄어들면은 이 주가 수익 비율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회사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올해 주당 배당금을 한 2,600원대.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건데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좀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좀 새로운 정책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삼성물산이 상반기 말이 한 4조 규모를 윗도는 이 현금성 자산이 있다는 애요. 그 자산을 또 활용하면서 뭐 신사업이라든지 뭐 M&A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실적 부분은 더 계속적으로 좋죠. 그렇죠? 2분기 영업이익이 9,004억 나왔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6%가 증가하면서 시장 추정치를 상회해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인 사항도 한번 차트 모양을 한번 볼까요? 한번 삼성물산의 주가 모습을 보면은 최근에 이게 얼마입니까? 15만 3천, 그러니까 15만 원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지금 나흘 연속 조정인데, 이 15만 원대가 두터운, 그죠? 저항대죠. 지난 언제입니까? 이 5월 달에도 4월, 5월 달에도 15만 원대에서 맞고 빠지고, 또 요번에 7, 8월 달에도 7월 달에도 이 15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이 매물벽에 올라와서 잠깐 조정을 받는데, 수급적으로 최근 나흘 동안은 조정 받는데, 나흘 동안 개인들이 오히려 한 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한 2만 주 매도하고 기관이 한 7만 주 정도 순매수네요. 그리고 이번 8월 달 전체적으로 봐도 주가가 7월 말이 얼마였습니까? 15만 5천 원이죠. 최근 제일 고점인데 지금 14만 7천 원이니까는 지금 하회한 상태.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뭐 한 5, 6% 정도 하락했는데 개인이 17만 주, 그러니까 8월 전체 누적이요. 17만 주 매도했고 외국인이 한 8만 주 매수했고 기관이 10만 주 매수. 수급이 양호해서 그럼 여기서 물량 잘 소화받고 아까 말한 대로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런 것이 부각되면은 요번에는 이 15만 원 중반인가 15만 5천 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해서 저는 한 17만 원까지 올해 최고점이죠. 조금 가능하다서 목표가는 17만 원이고 기준가는 14만 5천 원과 17만 원. 그죠? 요 부분에서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줘도 되지 않나. 그죠? 아까 말씀대로 이 15만 원 매물대에도 전혀 수급 훼손이 전혀 없고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고, 또 지난 금요일 날 이 단일가에 한 1% 가까이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월말에 윈도우 드레싱이 걸리면서 단일가의 외국인 매도가 확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 삼성물산이 바로 그런 부분이죠. 단일가 들어가기 전까지 이 14만 9,100원이었는데 종가가 14만 7,700원, 1,400원이 하락했어. 그러면 거의 1% 가까이 하락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만회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 14만 5천원 전후로 중장기 이동평균이 결집되어 있어 이거를 이탈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4만 5천원과 14만 7천원 사이, 그렇죠? 기준가로 보시고 목표가는 17만원 정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대비를 해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서 뭐 시장은 9월달 들어서 뭐 하락 압력은 좀 약화되면서 뭐 박스권 중에서 상승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는 흐름, 그 중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의 뭐 바이오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 그리고 초순에는 세계 유럽 국제 가전 박람회로 인해서 인공지능용 소프트웨어 정도의 단기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하모니 이소장 증권 대비 하모니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지만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가 좀 많이 올라간 지금 주도주인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 불과 한두 절만 해도 바이오, 우리 SK 바이오팜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받았는데 지금은 효자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 주도주를 비중만 좀 높였다 낮췄다 하는 그러한 종목군들, 요 부분은 뭐 계속적으로 시장 흐름에 맞게 요 종목 위주로 방송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해운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건요. 말씀드린 대로 요 아래 핸드폰 번호가 있으니까는 입금해 주신 다음에 성함하고 문자 보내주시면 월요일서부터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